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재외국민 투표 시작됐죠, 이제? 네,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인데요. 뉴질랜드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 그리고 피지 대사관에서 시작을 해서 각 국마다 각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전 8시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가 됩니다. 미리 참여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재외국민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비자, 영주권 이런 것들 증명 사진을 이제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간에 마련된 재외 투표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기사 보니까 18살인 분, 뉴질랜드. 네네. 세계에서 제일 먼저 투표하신 분. 그분 기사가 재밌더라고요. 네.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전화로라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재외국민 투표도 이제 상당히 좀 우리가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간 투표 제도가 그렇습니다. 돼서요. 이번에도 표에는 상당히 좀 변수가 될 걸로 이제 예상들을 하고 현지에서는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학생이나 외국 계신 분들, 투표 벼르는 분들 제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네, 워낙 이례적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니까요. 투표하러 3시간 간다는 분도 제가 직접 들었고, 그렇습니다. 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요. 오늘 하루 종일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아침부터. 이게 이제 전략이었다고 하면은 화제를 끄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슈든지 간에 그게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이제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를 주도한 거는 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영부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사람들끼리 서로 토론을 해보자. 이런 식의 이제 이슈를 던진 건데요. 김문수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이에 서로 이제 후보 배우자들이 나와서 TV 생중계를 통해서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건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없었던 일을 이제 제기를 한 거고요. 왜 없었느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없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김용태 위원장은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였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네, 배우자 간의 TV 토론을 하자. 저는 말입니다. 이 기사의 속보가 제목이 떴을 때 잘 못 알아봤습니다. 이런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그 제목만 보고요. 많은 시민들이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TV 토론을 정치 세력 간에 이제 TV 토론을 한다고 하면 각 당의 이제 대변인들이 나오거나 저는 배우자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토론인 줄 아시고. 그런데 배우자들이 나와서 하는 토론을 제안했기 때문에 너무 기상천외해서요. 그러니까 왜 보통 그런 식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정치 토론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정치 세력들 간에 서로의 입장을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설득하고 유권자들을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하나로 TV 토론이라는 장치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을 대표할 수 있는 당 대표가 토론을 한다든지 혹은 주로는 이제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들이 이제 TV 토론에 참여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특정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출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처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본선거 운동 기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도하는 대선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가 법정으로 이제 3번 이상 하도록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자협회라든지 방송기자 협회라든지 이런 각종 시민단체들에서 이제 운영하는 TV 토론에 이제 대선 후보 본인만 따로 부르거나 여러 명을 불러서 토론할 수도 있고 방식은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결국 하는 이유는 당사자 대선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할 건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운영할 건지를 당사자에게 들어보기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를 불러서 배우자들끼리 TV 토론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적이 뭔지 그게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것인지가 제대로 지금 설명이 안 되거든요.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는 그냥 우연히 그 시기에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일 뿐인 예. 겁니다. 수십 년 전에 결혼했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갑자기 나는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됐었던 정치인도 예. 아니고 이 대선 운동 기간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TV 토론을 생중계로 두 사람이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예.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죠?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라고 이제 뭉뚱그렸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저희가 이제 지난 뭐 40여 년의 헌정사를 돌아봐도 지난 시기에 대통령 배우자 문제가 이렇게까지 정치적 쟁점이 됐던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예. 그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파면된 윤석열 씨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지목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젊은 비대위원장이 자당 출신 대통령, 파면된 대통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그 주요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예. 배우자 김건희 씨를 이름으로 지칭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누구의 배우자인지도 지칭하지 못하고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라는 애매모호한 어휘를 사용해야 될 정도라면 저는 뭐 비평가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못할 것 같으면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을 뭐하러 맡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지난 시기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예. 통합보다는 분열을 안겨줬다면 그거에 대한 사과가 먼저 나와야죠.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로서. 그리고 그 토론을 하자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증 차원에서 토론을 하자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네. 거죠. 그럼 왜 자식은 안 합니까? 그럼 아버지 토론회, 자식 토론회, 무슨 사촌 토론회 다 해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뭐 지난 시기 대통령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 굳이 따지자면 배우자 문제만큼 중요한 게 이제 장모 문제라서요. 그러면 장모 장모간 토론회 토론회도 같은 걸 해야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른바 위인설법이라고 하죠. 특정 사안에 대해서 맞춰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이 장치를 만드는 일을 반복한다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아닐 건데 좀 구차한 어떤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요.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이제 배우자 예. 김혜경 씨와 관련된 어떤 문제 제기, 이른바 이제 네거티브 공세를 하기 위한 핑계거리쯤의 하나로 지금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혜경 씨의 이른바 이제 법인카드 사용 논란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 이 토론회가 실제로 성사될 거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이제 우회적인 비판을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23일까지 이제 입장을 달라라고 했는데 이 기자회견을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열고 나서 이걸 발표했을 때도 기자들도 좀 의아하다 보니까 여러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배우자 논란이 있었지만 그때도 검증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각 당에서 의혹 제기하는 예.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때는 제가 비대위원장이 아니었다. 예. 제가 국민께 빠르게 논란만큼 변화를 드리겠다고 약속드렸기 때문에 영부인이 가진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반성하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낸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지적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설란현 여사와 김혜경 여사만 하느냐.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배우자가 없는데 그러면 토론에 낄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데 형평성 논란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 부분은 개혁신당이 특별히 추가할 수 있는 부분과 의견이 있으면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 개혁신당 쪽에서는 우리는 대표가 배우자가 없으니 후보가 배우자가 없으니 여자친구라도 출전시키겠다. 라고 나온다든지 혹은 뭐 배우자나 여자친구가 없으니 어머니를 출전시키겠다. 예. 혹은 뭐 여동생을 출전시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야말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를 좀 희화화하는 걸로도 보일 수 그렇습니다. 있는 뭐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이 지목된 당사자인 예.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신성한 주권 행사의 예. 장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정론이죠.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은 지난 시기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루어지는 대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기 대통령 때 여권을 지냈던 인사들은 조금 더 자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배우자 간의 TV 토론이라는 거를 즉흥적으로 너무 던지는 걸로 보인다.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인 것 예. 같고 많은 시민들이 뭐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노정면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예. 페이스북에 비판을 했는데요.
김건희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는구나. 후보로 안 되는 게 뻔한데 후보 교체 시즌 2를 하는 게 부담이라서 배우자로 사실상의 후보 교체를 타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꼬았고요. 예. 김성애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우리 당은 김건희 여사가 윤 정부에서 하듯이 배우자가 국정에 개입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 배우자의 국정 철학이 궁금하시면 예. 직접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예. 비꼬았고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구태스러운 생각을 하느냐 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어머님이 그럼 대신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이런 발상 자체가 미혼자 차별이란 생각 못 하시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영부인 검증 운운하실 거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하면서 위세 부리는 것을 방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막았던 자신의 과거부터 반성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목된 또 하나의 당사자 이준석 후보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있는 사람들은 제발 스스로 작전이 안 나오면은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의힘의 망상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자, 상대당의 비대위원장, 당대표격인 인물이고 현역 국회의원이거든요.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다. 그 용어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예. 본인보다 이제 연하라는 점 혹은 이제 과거에 천아 용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이제 뭐 부하처럼 혹은 뭐 이제 동원 가능한 자기 계파인 것처럼 이제 취급이 됐었던 예. 그 시절을 아마 옛날 떠올리기 얘기죠. 위한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곧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맞받았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예. 구태와 꼰대짓은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배우자가 아주 조용히 지내길 바라신다라고 이제 예. 김용태 의원의 비대위원장의 이제 제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면서 예. 동시에 그러나 공당의 후보가 다른 공당의 비대위원장에게 내 앞에 있었다면 혼냈을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거는 국민의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 듣기 좋지 않습니다. 분명한 비판을 거는. 했습니다. 예, 분명. 지금 이제 말을 꺼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걸친 이준석 후보나 뭐 기성 정치인들이 정론으로 비판을 하는 예. 이런 이제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어서 확실히 좀 대선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게 일어나는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하루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태 위원장의 어떤 이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파장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런 반응이 올 걸 전혀 예상 못하고 발언을 했다면 그 미숙함에 대해서 정말 이 정도 상황이면요. 대단히 불안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선거 기간이 2주나 남았고요. 뭐 이재명 예.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단순한 꼼수로만 보면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예. 드렸던 것처럼 정치권에서 해석하기로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논란을 한 번 더 언급하기 위한 장치 내지는 이제 우회적인 술수 예. 뭐 이런 거 정도로 꺼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까요. 예.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젊은 정치인이 그것도 이제 위급한 시기에 비대위원장을 맡은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정치인으로서는 좀 이게 가벼운 그런 처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권자들은 항상 이제 누적된 명분과 정책 정당성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 유권자들이 하나하나 그때 터지는 발언들에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단순한 뭐 이 어떤 유권자 집단으로 취급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정치적 무게감을 조금 더 무게 있게 책임감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주할 때 그 폭주를 제대로 제동하거나 막아서지 못했고 결국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걸 오히려 이제 옹호하거나 방어하려는 듯한 행태를 반복하다가 지금과 같은 처지에 처한 거고요. 지금 이제 제기된 이른바 이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때부터 불거졌었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그저 이제 뭉개거나 혹은 방어하려고 혹은 뭐 오히려 이제 나서서 역정을 드는 방식으로만 대응을 하다가 지금의 어려움에 처한 건데 이럴 때일수록 비대위원장을 맡은 중대한 어떤 임무를 맡은 정치인이라면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게 정치적 문법에 맞는 정석입니다. 이럴 때는 정확하게 사과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이제 우회적 비판의 꼼수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비평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엔 이런 실수는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유권자로서의 바람입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의 말도 좀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예. 후보와 비대위원장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어려울 때는 오히려 정론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문법에 맞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더 집중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선거에는 대체적으로 그 이제 뭐 굉장히 좀 엇비슷하게 붙었을 때는 네거티브 공세가 어느 정도 상대 진영의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격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는 자기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는 쪽이 효과가 높다는 게 이것도 역시 교과서적인 정치 문법이거든요. 네, 이 그런데 정도의 지금- 발언들은요. 네. 붙었을 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발언들은 그렇습니다. 붙었을 때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뭐 정치적 공세라는 것도 기본적인 인권이라든지 기본적인 원칙에 그렇습니다. 기반해서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최근에 이제 착용하고 있는 방탄조끼를 겨냥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예. 오늘 서울 남부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점포를 가리키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이 하는데 예. 원가가 120원밖에 안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라는 예.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난 그 경기도지사 예. 시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었던 120원 원가 이제 논란 뭐 이런 예. 거를 이제 계속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시장 대통령이 될 거고 시장이 장사가 잘 되고 오시는 분들이 좋은 물건 잘 사고 좋은 생활을 네.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점을 이제 강조하겠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 착용하고 있는 방탄조끼를 겨냥해 가지고 저는 방탄조끼를 입을 필요가 없다.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 유리를 다 쳐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점퍼의 지퍼를 내려가지고 옷 예. 안쪽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검으로 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맞느냐. 이렇게 이제 시장 방문을 하는 행사에서도 줄곧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방탄조끼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일단은 그 얘기의 맥락을 모르겠어요. 네. 위험하지 않다는 건가요? 본인은 너무 깨끗해서 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예. 이제 민주당이 반박을 내놨는데요. 노정면 선대위 대변인이 예. 상대방 후보의 테러 위협을 조롱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이냐. 테러를 막기 위한 방탄 유리를 성역 운운하면서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작년 1월에 실제로 테러를 당한 바가 있고 12.3 비상계엄 때 내란 수거 대상 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랐던 사람이다. 내란 실패 이후에 극단화된 극우 세력의 망동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예. 그런 이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예.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다지만 사람 목숨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비아냥되느냐. 예. 자정 능력의 최소한마저 이제 잃어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아까 헬마 얘기했지만 이렇게 좀 급할 때일수록요. 좀 한 발 한 발 정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어떤 쏟아내는 말마다 비대위원장이나 후보 본인이나요. 이렇게 국민 정서 약간 어떤 한 발 더 국민 정서를 멀리하게 하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대단히 이건 이 국면에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 거대 정당의 극우화적인 어떤 예. 움직임 내지는 징후들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트럼프 당시 후보가 이제 저격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세한 말씀 조금 지난 미국 대선 때도 예. 이제 트럼프 당시 후보가 저격을 당해가지고 이제 총에 맞았을 때 뭐 그때도 미국 내에서 다른 대선 후보들 뭐 바이든 당시 예. 대통령이라든지 뭐 혹은 뭐 민주당 인사들이 트럼프 후보를 뭐 조롱하거나 예. 비아냥거리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예. 일제히 다 이제 후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상식적인 거고요. 근데 뭐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칼로 이제 피습을 당했을 예. 때도 테러를 당했을 때도 그렇고 뭐 이번에 이제 뭐 피습 관련된 여러 뭐 제보들이 들어올 때도 그렇고 일관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게 이제 이른바 이제 속된 말로
뭐 뻥카라든지 예. 혹은 뭐 이제 허황된 제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일관된 태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지난 대선 때도 당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망치로 이제 테러를 당하는 일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 뒤에도 정치인을 향한 여러 이제 폭력적인 테러 행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배현진 의원도 테러를 당한 그렇습니다.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에서 공통적인 시각과 연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상대당 후보는 당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그게 극우적인 길로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라도 그리고 상대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제 인간이라는 거 서로에 대한 연대가 더 필요하다는 거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말이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방탄유리 쳐놓은 거랑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험하면 방탄유리 치는 것이고요. 본인도 위험하면 경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럼요. 예. 이 어떤 앞뒤 맥락이 없는 말을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 네, 테러를 당할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뭐 방탄조끼 안 입고 다니는 거는 그 뒤에 상남자가 말은 더 충격적이에요. 총 맞으면 맞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망발이에요 보면. 그런 건 이제 상남자가 아니고 뭐 바보 같은 거죠. 예,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요. 뭐 하도 이분은 직함이 많아서 홍준표 전 후보인가요? 전 대구시장. 예. 예. 계속 어제 색깔이 막 왔다 갔다 하더니요. 네. 오늘도 계속 뭐 들리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예. 어제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 예. 메고 있는 넥타이의 색깔이 뭐냐를 두고 이제 여러 정치권의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예. 일단 미국 하와이에 지금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특사단을 보냈고요. 예. 거기에 특사단으로 참여를 했었던 유상범 의원이 갔다 와서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홍 전 시장과 대화하는 도중에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김대식 의원이 함께 간 김대식 의원이 김문수 후보 메시지를 홍준표 시장한테 충분히 전달해드렸고 홍 시장께서 돌아오신다면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맡길 테니까 도와달라는 차원의 말씀을 잘 전달해드렸고 예. 그걸 깊이 있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파란 넥타이 맨 사진을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교체를 했다가 예. 나중에 또 이제 빨간색 넥타이를 맨 걸로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오후 바꿨는데 상황이죠. 예. 그걸 두고 이른바 이제 민주당발 홍준표 영입설, 국무총리 제안설이 뭐 잘못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유상범 의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그동안 겪어왔던 홍준표 전 시장의 행보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를 것이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본인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예. 쪽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김문수 선대위에 결합하겠다라는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로 예. 어중간한 입장만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하와이에 있으면서 페이스북에 글만 써도 이렇게 정치권이 들썩들썩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조바심이 나서 사람을 파견할 정도가 되니까 효능감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닐까. 약간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게 전언이에요. 또 본인이 네. 그 페이스북 그렇게 잘 올리시는 분이 본인이 그렇게 직접 언급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올리면 분명해질 텐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예.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4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도 결국 돌아오겠다든지 예. 당에 복당하겠다든지 혹은 선대위에 합류하겠다든지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일을 하겠다든지 이런 예. 대답은 끝내 못 받아온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의 해석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좋은 시절 같습니다. 잠깐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